일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곰고 골맞던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움직여주고, 시장 전반적으로 과거에 밑에 있던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가장 무거웠던 업종인 말 그대로 철강, 조선 이런 쪽들이 강하게 움직여줬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갇혀있던 느낌에서 좀 분출하는 느낌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은 대형주 위주로만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과거 단기 1차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조정 국면이었지만 소폭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이어왔고요. 그 상승의 원인은 역시 2차 전지, 자동차, 미래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말 그대로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내일 이제 있을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바이오, 의료기기, 진단시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역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정책적인 얘기, 그리고 통화정책, 여러가지 부분들이 섞여서 이 상승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좀 뭔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대응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 외국인이 지금 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수대와 환율을 약간 커플링해서 본다라면은 그 관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환율로 봤었을 때는 간단하게 이 화면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역시 제가 과거에 1220원대 아래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말 그대로 이전에는 1150원대, 60원대 단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단계 위쪽에선 1220원대, 그거는 역시 지수대와 어떻게 보면은 괴리율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1220원 단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때 갭 떨어지고 하락세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는 최근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이 조금 강하지 않았나. 그 중점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역시 무거웠던 삼성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선 조선 쪽에 기자재, 그리고 철강 쪽에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율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지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고 봤었을 때 이 지수 자리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자리와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올라왔던 이 양봉의 흐름, 이 흐름 자리 자체의 시기 때 어떤 흐름이었었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이 자리는 과거에 여기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시작됐던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시작됐던 구간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시작이 중요하고 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항상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돌아오면 그 시작 자리가 새로운 시작 혹은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도 시작 자리를 항상 잘 찾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역시 이 자리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이 갭 구간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팔았던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들어오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환율입니다. 이 시기의 환율 관점, 비슷한 자리의 관점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뒤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됐던 거고요. 지금 시점은 환율단이 아래에 있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쪽의 흐름에서 위쪽으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변곡점 구간이었는데 그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아래에서는 개인과 연기금들이 매수를 계속 받아주면서 왔던 흐름이었고요. 지금 자리는 외국인들이 이 아래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내려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외국인들은 지금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도 매수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국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 자리의 변곡점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지만 기관 수급에서 연기금이 밑에서 들어왔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최근에 어제 수급에 봤었을 때 연기금은 매도세로 조금 전환되는 흐름이었다. 어제와 오늘 전환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흐름에서는 투신이 어제 역시 외국인들이 팔 때 투신이 같이 팔았었습니다. 역시 투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역시 투신이 어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일부 매도세로 전환됐던 부분은 역시 단기로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들이 지금은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 관점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내려올 때 짧게 단기로만 대응하는 관점, 역시 끌고 가는 관점은 탄탄한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시 개인과 연기금이 매도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 국면, 하락이 아니라 조정 국면 또 일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단기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 외국인의 수급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환율의 움직임을 좀 읽으면서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시장의 관심은 역시 수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종목별, 업종별이 어느 쪽으로 흐름이 가고 이 시장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공업, 철강 쪽이 워낙 강했었고, 그리고 일부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쪽에 암학회를 앞두고 셀트리온 쪽에 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강했었고,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셀트리온이 강하게 갔었는데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셀트리온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제약 쪽이 강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 아래에서 강하게 받쳐줬던 물량이 탄탄하게 아직까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역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받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연기금과 투신은 크진 않지만 연기금 쪽은 일부 매도 물량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종목보다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조정은 어떤 순간에 나타날 수 있을까를 조금 스토리를 좀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봤었을 때 결국은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시세가 삼성전자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쪽 방에서 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단기 시세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세력이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이었다라는 거는 투신의 물량은 단기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시장은 불확실성 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열려있는 폭이 현재 57,000원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나와 있고요. 올라온다라면 역시 단발성으로 단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지금은 그 정점, 이 시세,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 바닥에서 끝점이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우리 시장을 주도한 게 아니라 마지막 끝물 시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조금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끝물의 삼성전자와 그리고 중공업 쪽에 힘을, 말 그대로 철강 쪽에서 힘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한번 주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응축되면서 한 번쯤 같이 커플링을 이루면서 쐐기를 박는 그런 느낌으로 솟아오를 때 거기가 끝점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근에 없었던 조정이 그 순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조정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략적으로 기존에 과거에 얽매있던 코로나 이전에 들고 있던 종목은 역시 지금 이 시기 때 정리해서 현금 확보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떤 조정이든 조정의 시기가 나왔을 때 시간적인 계산으로 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폭의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라면은 지금 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끝에 맞는 끝물에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던 그 현금 확보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따라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었지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말 그대로 현금화에 대한 부분에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이 자체에서 소외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흥분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아래에서 수익 냈던 사람들의 물량,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참았던 거를 한 번 더 참고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 관점은 역시 단기, 역시 수출 규제, 일본에 대한 관점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그 관련된 수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반사이익을 받는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간다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불화수소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을 한번 흐름을 체크해보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일부 따라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오랜 기간 단타로 대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20거래일, 한 달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20거래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간다라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기회는 잡아야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만 봐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고 아래로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대응한다라면은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이 쐐기 형태로 강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면은 조정 국면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로 역시 대형주가 한 번쯤 위로 시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2220포인트 단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한번 신호를 크게 주는, 이전의 과거의 추세 방향성의 흐름 안으로 한번 진입 시도는 하겠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부딪히고 흐름을 꺾어 내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오버슈팅인 23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꺾이는 거를 조금 생각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로 올라갈 여력은 있은 거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시장에서 강한 신호를 줄 겁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는 1150원대까지 내려가는 방향성을 준다던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이 연기금이 다시 외국인과 함께 올라가는 흐름을 준다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 다지면서 올라가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확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차익내고 투신 또 단발성으로 들어오지만 계속 매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외국인 또 결국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면서 이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